55세 10억의 퇴직금을 받으며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억눌렸던 취미와 여행, 가족과의 시간, 혹은 나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생겼다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건강과 일상의 구조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 대학 교수 역시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강의하고 연구하며 사회적 존경을 받던 그는 은퇴 후 10억이라는 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북카페를 차렸고 지인들과 함께 건강식 위주의 식당도 열었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미디어에도 몇 번 소개되며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곧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의 무릎과 허리는 빠르게 약해졌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혈압과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몸에 대해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여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사업은 그 사이 관리가 되지 않으며 문을 닫게 되었죠. 그에게 남은 건 5년 전의 여유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 몸도 마음도 통장도 모두 바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위한 준비는 은퇴 자산의 일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몸을 운영하는 능력이라는 것.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운동은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본격적인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기려 했지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1년 내내 병원을 오가야 했어요. 여행은커녕 집 앞 산책도 어려워졌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수십 년간 쌓인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앉은 자세가 좋지 않아 무릎에 부하가 계속 쌓여 있었던 것이죠. 병원에서는 미리 꾸준히 스트레칭과 하체 근육을 키웠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결국 퇴직금 일부를 정형외과, 물리치료, 약값에 쓰고도 여전히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극단적입니다. 60세에 명예퇴직한 남성은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소형 편의점을 운영했어요. 그러나 6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문제는 그는 평생 건강검진을 대충 넘겼고 스트레스성 흡연과 불규칙한 식사를 방치해왔다는 점이었죠. 퇴직 후엔 업무 강도는 줄었지만 식습관은 더 나빠졌고 운동은 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회복은 했지만 그 경험은 이후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만 준비했고 건강은 보험만 들어두면 되는 줄 알았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55세에 퇴직한 교사는 본격적으로 건강을 중심에 둔 삶을 설계했어요. 그는 퇴직 전부터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해왔고 매주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체형 관리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 상담을 받으며 식단도 점검했고 특히 나트륨과 당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퇴직 이후 혈압과 혈당 수치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한 은퇴 생활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슷한 세대에게 정보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죠.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나를 위한 투자. 이 세 사례를 보면 돈의 액수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건강이 무너지면 시간도 돈도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건강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이든 자기만의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하면 돈, 자산, 부동산, 연금 같은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래 버텨주는가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병원비 하나가 큰 부담이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소중한 일상의 의미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건강이 곧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은퇴 이후에 내 삶을 건강하게 운영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부터 바른 자세부터 스트레칭부터 하나하나 작게 시작해서 쌓아가세요. 그게 결국 퇴직금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될 테니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건강의 과학적 기초 신체 시스템의 중요성. 우리 몸은 정밀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심장 박동수, 근육, 뼈, 그리고 호르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 시스템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데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서 과거보다 몸에 신경 쓸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운동 부족과 노화의 관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합니다. 이는 근육의 크기나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는 이동성 감소, 낙상 및 골절의 위험 증가 그리고 심리적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특히 5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저항 훈련 근력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며 골밀도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게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닌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의 관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신적인 관리 역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질병 예방. 퇴직 후에는 식사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과거의 일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짠 음식,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있습니다. 이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수면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체내 회복과 면역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수면 환경 개선,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의 초기 단계 예방.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 운동을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 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은 관리들이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 우리가 퇴직 후라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산이라는 개념은 단지 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내 몸 역시 그 자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퇴직 후 더 이상 체력이 쌓이지 않으며 고장이 나기 쉬운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를 대비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의 삶은 건강한 몸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면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